이 자료는 제가 그 시잘부에 뒤에 보면 비교 특강 자료에 다 있어요. 암기하려고 지금 따로 뺀 거야. 조합이지, 조합.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조합이 도시개발조합, 정비사업조합, 주택조합인데 제일 어렵게 나오는 게 주택조합이에요. 일단 해볼까? 주택조합이에요. 그러면 일단 이거부터 할까? 조합이 공법에 우리 공법이 몇 개 법으로 돼 있죠? 6개 법으로 돼 있는데 국토기법, 도시개발법, 정비법, 건축법, 그다음에 주택법, 농지법 이렇게 돼 있죠. 시험 문제도 어떻게 출제되냐면 국토기법부터 1번에서 12번 그리고 도시개발법부터 시작해서 13번부터 이렇게 나와요. 근데 건축법이 먼저 안 나오고 주택법이 먼저 나옵니다. 시험은 주택법이 먼저 나와요. 시험을 안 보셨지? 시험 보면은 주택법이 먼저 나오는데 건축법부터 강의를 하는 이유가 건축법을 모르면 주택법 이해가 안 돼서 건축법을 먼저 강의하는 거라 책을 그렇게 구성을 한 건데 시험은 주택법을 먼저 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맨날 푸던 게 건축법이니까 또 건축법이 생각하시면 안 돼. 주택법이 먼저 나오고 그리고 A형, B형이 나오던 게 지금 없어졌죠. 그냥 A형으로 단일화됐기 때문에 주택법이 먼저 7문제 나오고 건축법 7문제 나옵니다. 그다음 마지막에 농지법인데 여기서 조합이 몇 개 나오지? 조합이? 어느 법에 국토개법에 조합 나오나? 안 나오죠. 도시개발법에 나오죠. 몇 개 있어? 한 개. 정비법에는 사업이 몇 개죠? 세 개인데 어디는 조합이 안 나와.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안 나오니까 몇 개예요? 두 개. 건축법엔 조합 없죠? 주택조합은 몇 개? 세 개. 여기 세 개 있어요. 그 세 개 중에서 이 세 개 중에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조합은 크게 몇 개로 나뉜다. 크게 주택조합은 지역 주택조합 하나랑 직장 주택조합 하나랑 리모델링 조합 하나로 나눠진다. 이거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일단 지역 조합, 직장 조합, 그다음에 리모델링 조합인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소유자들이 모여서 하는 거는 뭡니까? 그러면 리모델링이야. 얘는 구성원이 소유자들이 모이는 거자. 근데 건설을 한다 말씀은 안 돼요. 노후화되는 거 억제하고 기능 향상을 위해서 기능 증대한다고 그랬죠. 증대할 때 증이 뭐예요? 증축. 대가 뭐예요? 대수사. 그러면 증축할 때 허가 받아야 되고 대손할 때 허가 받는 거죠. 리모델링은 뭘 받아야 되네? 허가. 그럼 누가 허가를 받냐면 그들이 모여서 뭘 설립해서 조합. 그럼 조합 설립할 때 동의 받고 허가 받을 때 동의 얻어야 돼요. 그럼 일단 조합 설립할 때 요 주택 단지 안에 각 동별 구분 소유자의 과반수, 전체 동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한 동만 한다 그러면 3분의 2. 이 동의를 얻으면 조합 설립이 가능해요. 그다음에 얘네가 리모델링 뭘 받기 위해서 허가 받기 위해서는 요 과반수 동의권을 50%로 요 3분의 1을 뭐로 바꾸냐면 75%로 바꿔요. 요때 동의를 해야 되는데 동의를 안 하게 되면 요때는 동의 안 한 자는 수용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청구 들어가요? 매도 청구 들어가. 매도 청구 들어가는 거니까 리모델링 결의에 허가의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할 수 있다는데 맨날 없다로 내요. 있고 하나 더. 얘는 소유자들이 모이는 거니까 뭐 몇 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런 말을 쓸 수가 없어요. 근데 얘네들은 건설을 해서 조합원들이 공급을 받는 거거든. 그러면 몇 명이 모여야 돼라는 걸 법조문에 만들어야 되잖아요. 100세대를 건설할지 500세대를 건설할지 1000세대를 건설할지 모르니까 그러면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이렇게 돼 있어요. 법조문에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몇 퍼센트 이상? 50% 이상으로 하되 최소 20명 이상일 것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만약에 400세대를 건설하겠다. 자, 400세대를 건설하겠다라고 예정한 거야. 몇 명 이상은 모여라. 200명 이상이 모여서 220명이 모였어요. 그럼 조합 설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리모델링은 건설이란 말 안 쓰죠. 리모델링 아까 증축하거나 대선. 근데 증가되는 세대 수가 30세대 이상이 될 때만 건설이란 표현 써요. 건설이란 표현은 증가되는 게 몇 세대 이상일 때? 3세대. 그럼 여기 잘 봐요. 100세대 건설한다. 그럼 몇 명 이상 모여라? 50명. 30세대 건설하겠다. 그러면 몇 명 이상 모여라? 걔는 15명 그러면 안 돼요. 최소 몇 명 이상? 그래서 법조문에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구성하되 최소 20명 이상일 것. 근데 그 규정은 어디는 적용 안 해? 리모델링 이런 거 안 쓴다고. 하나 더.
여기 동일한 지역에서 주택을 건설해서 이걸 공급받기 위해서 모여라. 직장주택조합이 주택 건설할 테니까 이거 받으려면 모여라. 사람들 모아야 되죠. 근데 여기는 집이 없는 사람들한테 우선 공급하려고 만든 거기 때문에 무주택자이어야 되는데 최근에는 집을 거의 다 갖고 있는데 작은 주택을 큰 주택 갈아타려고 싶은 사람이 있을 거다. 그래서 얼마 이하 한 채? 85제곱미터 이하짜리 한 채 가지고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는 있어. 둘 중에 하나지 무주택자에 하나다 이러면 안 돼요. 무주택자이거나 85제곱미터 이하 한 채를 가진 자도 가입할 수는 있는데 여기 직장조합 같은 경우에 우리 조합 설립은 다 인가받으라고 되어 있는데 직장조합은 건설하기 위한 조합도 있고 공급만 받기 위한 조합이 있어요. 여기서 건설을 한다는 얘기는 사업 주체야. 사업 주체니까 건설하려면 당연히 인가받아야죠. 근데 공급만 받는 거는 국민주택을 건설해서 요거 공급만 받는 거니까 건설 안 하는 거죠. 가입하면 공급만 받는 거야. 그럼 얘 건설하는 게 아니니까 얘는 인가가 아니라 신고예요. 그래서 건인 직공신 그래요. 건인 직공신. 건설하려면 뭐 인가. 직장주택조합이 공급받을 때는 신고. 근데 이 공급받기 위한 게 국민주택이거든요. 국민주택은 집이 있는 것들이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85 이하 한 채 가져도 안 돼. 그러니까 누구에 한해서. 거기서 공급받기 위한 조합은 무주택자 하나다란 말 쓰는 거야. 이거를 머릿속에 넣어놓은 상태에서 책 읽어야 다다다 들어오지. 저기 없는 상태에서는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야. 그럼 한번 해볼까? 자, 여기가 서울시인데 서울시에 여기 지역에다가 여기 한강 지역주택조합인가? 옆에 있는 한강 지역주택조합이죠. 여기 쪽에 이렇게 해가지고 부지를 매입해서 여기다가 예를 들어 400세대를 건설하고 싶은 거야. 이거 400세대는 건설 예정세대 수죠? 예정세대 수를 400세대 이상을 건설하고 싶어 400세대 건설하고 싶어서 지역주택조합을 모집하겠대요. 동일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야 돼. 그러면 집이 있는 것들이 없는 것들이 없으신 분들이 오셔야 돼. 없으신 분들이 있어도 얼마 이하 한 채? 그래서 이 사람들이 모여서 가입을 했는데 이 사람을 모집하려고 그럴 때 그냥 모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모집하기 위한 조건은 니네 땅 그 사용 승낙 몇 퍼센트 받았어? 이거부터 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모집하기 전에 50% 이상의 사용 권한 확보가 돼야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동의해서 이게 몇 프로가 돼야 돼? 그래야 얘가 모집하겠다고 이 해당 지역에 이 400세대를 건설하려고 하는데 모집할게요라고 물어봐야 될 거 아니야. 동네에 있는 시군구한테 가서 여기가 예를 들어 동작구잖아요. 동작구청장한테 모집하겠다고 뭐 해야 돼? 신고한 다음에 신고했죠? 신고한 다음에 이제 공개 모집해야 됩니다. 공개 모집이라는 거 말 나오면 공개 모집하려면 이제 모델하우스 같은 거 있죠. 견본주택 만들어 놓고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 이제 한 명씩 꼬셔야지. 그래서 가입했는데 220명이 모집이 됐어. 그럼 조합 설립할 수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거대로 하는 거야.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하되 50% 이상 됐잖아요. 그럼 조합 설립할 수 있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받으려고 그랬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지주택은 거의 뭐 성공 확률이 높지 않다는 얘기를 듣고 40명이 탈퇴한 거예요. 40명이 탈퇴한 거예요. 자, 탈퇴하게 되면 몇 명 남았네? 180명이야. 180명이면은 예정 세대 수의 몇 프로 미만이네? 그럼 이제 충원해야 되잖아요. 그럼 재모집을 해야 돼요. 재모집할 때, 자, 이제 공개 모집을 하는데 이제 다시 모집을 하는 거야. 그럼 재모집을 할 때는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고, 신고하지 않고 재모집할 때는 선착순입니다. 선착순 모집이에요. 선착순 모집을 해가지고 50명을 더 모았어요. 50명을 더 모았어. 50명이 추가로 돼서 200 얼마 됐네? 30명. 230명이 됐으면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 맞죠? 그럼 이제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 조합 설립 뭘 받아야 돼요? 인가 받아야 돼. 그럼 인가를 받을 때, 야, 조합 설립 인가 받기 위한 조건은 옛날에는 여기 땅의 사용 승낙서 몇 프로였는데 여기는 이제 80%로 올라가요. 사용 권한 확보는 80% 이상인데 예전에는 이게 문제가 생겼던 게
모집해서 가입했는데 20년이 지날 때까지도 조합설립 못한 데도 많아요. 돈은 다 내놨잖아. 그래가지고 진행이 안 돼서 지지부진하니까 안 되겠다. 이제는 사용권이 아니라 소유권도 확보를 해와야 조합설 인가해주겠대요. 그래서 소유로 의해서 몇 프로? 15%. 15% 이상의 소유권 확보하고 사용권은 80% 이상 확보했음을 증명 서류를 내야 조합설 인가를 해주겠대요. 그래서 요거 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인가를 2년 안에 받아야 되는데 만약에 2년 안에 못 받잖아요. 그럼 이제 이거 계속 진행하다가 돈만 내고 아무것도 못한다. 그래서 모두 모여라. 이 사람들 현재 인가받기 전이니까 인가받기 전에는 조합원이에요, 가입자들이야. 가입한 사람들 모두 모여서 이거 결정할 거냐, 할 거냐 말 거냐 결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다음에 조합설 인가가 났어. 그럼 이제 사업 주체가 됐으니까 뭐 받아야지? 사업 계획 승인. 사업 계획 승인을 신청하는 걸 법에서 인가받고 2년 안에 신청할 거라고 돼 있어요. 2년 안에 신청해야 되는데 얘네가 늦어져 가지고 인가를 3년 만에 신청했다. 그건 안 돼. 무조건 신청은 몇 년 안에 하고 2년 안에 해서 겨우 2년 다 될 때 마지막 날 딱 신청했어요. 다음 날 못 받은 거야. 그럼 다시 또 신청해야 되죠. 그럼 신청해도 못 받고 신청해도 못 받고 계속 시간 가니까 이거 인가 받고 3년 안에 받아내야 돼요. 3년 안에 못 받으면 얘 조합원들이죠. 조합원들 모두 모여서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총회 개최해서 해산 여부 결정하는 거예요. 해산 여부 결정했다. 요 순서인데 요 내용이 이해가 안 되면 계속 지문에서 헷갈려요. 그래서 보세요. 자, 여기서 지역 직장 리모델링 중에서 내 거는 뭐죠? 내 거? 그럼 내 거는 사고 파는데 지장 없죠. 내가 이거 팔면 산 사람이 조합원이 되면 돼요. 근데 얘는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라서 조합 설립 인가 난 날부터 사업계획 확정될 때까지는 조합원을 신규 교체 가입이 안 되게 돼 있어요. 무슨 조합 두 개만? 지역 직장. 그럼 얘네들은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는데 예외는 두겠다는 거야. 아까 몇 세대 건설한다고 그랬죠? 400. 근데 220명이 온 거예요. 그러면 조합설 인가 받을 수 있죠. 인가가 났는데 아직 몇 명이 모질라네. 400세대 건설하는데 220명이 왔어. 그럼 몇 명이 모질라요? 180명. 그럼 180명을 모집하겠다. 이거는 예정 세대 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모집 승인 받을 수 있어요. 뭐라 불러요? 추가 모집 승인. 그러면 요 금지되는 기간인데도 불구하고 예정 세대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아 가능한데 충원되는 사유는 220명이 가입되는데 한 명이 돌아가신 거예요. 그럼 그 돌아가시면 아들이 들어가야 되죠. 사망하면 교체할 수 있나? 예. 그리고 언제까지는 안 돼도 그 사업계획 승인 전에는 안 돼요. 근데 후에는 가능하니까 사업계획 승인 받은 이후는 가능해요. 근데 시험에서는 요 놈하고 요 놈이 잘 나오는데 지금 조합원이 아까 220명이 왔는데 탈퇴했죠. 탈퇴해가지고 뭐 50명이 나갔어. 그럼 40명이 나갔어. 그럼 몇 명 된 거야? 180. 예정 세대 수의 몇 퍼센트가 안 되네? 50%. 그러면 50% 미만이 돼버리면 충원할 수 있다. 그리고 조합원 220명 중에 한 명이 타워팰리스 같이 큰 250제곱미터짜리 사버린 거야. 얼마 이하 한 채 가지라는데. 그럼 이 사람은 자격이 무자격자 됐잖아요. 무자격자로 빼고 충원할 수 있어요. 무자격자. 이게 당연한 거지. 그다음에 계획이 바뀌었어요. 400세대 건설하려고 그랬는데 600세대로 바뀌었어. 그럼 50%가 얼마죠? 300. 그럼 220명 갖고는 안 되잖아. 몇 프로 미달되니까. 그럼 이거 상속일 때 50% 미만이 아니에요. 이게 조합이 탈퇴하는 바람에 50% 미만 또는 계획이 바뀌는 바람에 예정 세대에서 50% 미만이 되면 충원할 수 있다. 이것만 기억하면 돼. 그리고 하나 더. 요 조합 설립할 때에 요 인가 받을 때에는 사용 권한이 50%예요, 80%야? 조합서 인가 받을 때. 모집할 때는 50%고 모집해가지고 인가 받을 때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조합 설립 인가를 받을 때는 이게 80이잖아요. 이거 50으로 바꾼다고. 그래서 거기 넘어가지 않으셔야 돼. 네. 먼저 정리해 볼게요. 자, 지역 직장 리모델링 중에서 지역하고 직장 조합 있잖아요. 그럼 얘네 둘은 자격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가입하려면 무주택자거나 85에 한 채 가진 사람. 근데 직장 조합은 두 개로 나눠진댔죠. 건설하기 위한 조합도 있고 공급받기 위한 조합이 있어. 건설하려면 당연히 인가를 받지만 공급받기 위한 조합은 신고. 그런데 무슨 주택 공급받는 거랬어요? 그래, 국민주택만 공급받는데 야야야야 니네 집 있으면 돼 안 돼? 그럼 얘는 뭐에 한해서 무주택자 한한다. 요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
이제 문제 내볼게요. 갑이 70제곱미터의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그럼 갑은 건설하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원 자격이 없다. 있죠? 갑은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 조합의 가입 자격이 없다. 맞죠? 85 이하 한 채에 있지만 얘는 뭐에 한해서 이놈을 갖고 잘 틀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리모델링은 누가 모여 있는 거냐면 소유자가 모여 있는데 동의요건이 이제 각동 조합 설립할 때 각동 과반수 전체 동의 구분 소유자의 3분의 2 한 동만 할 수 있죠. 그 동의 3분의 2 이거는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에요. 조합 설립이 됐어. 그럼 뭐 받아야죠? 허가 받아야 돼. 그럼 허가를 받기 위한 요건은 요 각동 있었죠. 각동이 과반수가 뭘로? 50%. 3분의 2가 요걸 받게 되는데 여기서 동의를 안 했네? 그럼 무슨 청구? 매도 청구하는 거야. 요거만 구분할 줄 알면 돼요. 그리고 저기 지역하고 직장조합 둘 있죠. 얘네들 중에서 얘네는 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모여라. 50% 이상으로 모여라. 한 몇 명 이상일 것? 20명 이상일 것. 이거는 누구는 포함하지 않는데. 이번에 포함 안 하죠. 요 초록색 여기만 묶었잖아. 근데 시험장 가면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설립할 때는 건설 예정 세대수의 뭐 50% 이상으로 해라. 이러면 안 되죠. 그럼 지문에 항상 어떻게 써 있어야 되냐면 리모델링 조합을 제외한 조합은 이렇게 써 있어야 돼요. 조합은 건설 예정 세대수의 몇 퍼센트? 최소 몇 명? 20명 이상일 것. 다만 얘네들은 지위잖아요. 그래서 일정 기간 조합원을 교체 신규 가입이 안 되는데 그 날짜를 기억해야 돼. 조합설 인가받고 나서 언제까지? 사업계 승인까지. 단 충원할 수 있는 예외는 있어. 그게 몇 프로 미만 될 때. 50% 미만. 탈퇴할 때나 또는 변경이 됐을 때. 그거를 시험에서 제일 많이 했던 거예요. 여기까지는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요 법 조문으로 한번 봐야 될 거니까 법 조문으로 한번 보고 끝내버릴게요, 이거. 지역조합은 일단 6월 이상 거주한 자인데 조합 설립 인가를 신청하는 날 있죠. 그날부터 입주하는 날까지 무주택자거나 주택을 소유하지 않거나 있어도 얼마? 85일 한 채를 소유해야 한다. 이 날짜가 인가 신청일부터 없어야 돼요. 그리고 입주할 때까지 이 자격을 요건을 갖고 있다가 혹시라도 집을 사버려서 90제곱미터짜리 사버렸다. 그럼 그 사람은 뭐가 되는 거예요? 무자격자야. 그때는 걔는 빼야죠. 그리고 이제 충원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배우자하고 본인이 다른데 지역조합이나 직장조합 가입하면 안 돼요. 그리고 아까 직장조합은 두 개로 나눠져요. 얘는 요건이 인가 신청일부터 입주 가능한 날까지 무주택자거나 85일 한 채 똑같죠. 근데 건설하기 위한 건 인가인데 공급받기 한 조합 중에서 아까 무슨 주택을 공급받기 한 경우는 인가가 아니라 이 직장조합 신고로 가능하죠. 근데 얘는 국민주택을 공급받아야 되는 애들이라 누구에 한한다. 이 법조문이 이렇게 됐다고. 그리고 이 두 개 조합은 지위양도가 여기 조합 설립 인가 받고 나서부터는 지위양도가 교체 가입이 안 된다. 다만 추가 모집 승인을 받았거나 충원하는 사유 5가지 있었죠. 그 중에서 시험에 나오는 건 몇 프로 미만? 50%. 이건 어떻게 나왔냐면 탈퇴로 인하여 예정 세대 수의 60%로 된 경우 충원할 수 없다. 응?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이게 시험 문제야. 탈퇴하는 바람에 예정 세대 수의 60%가 되었다. 충원할 수 없다. 맞죠? 50% 미만이 돼야 충원할 수 있댔잖아. 60%면 충원할 수 없다. 그게 맞는 질문이잖아요. 50% 미만일 때 충원할 수 있다잖아. 그걸 시험에 냈던 게 50% 탈퇴하는 거랑 그리고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50% 미만 되는 거. 근데 충원이 되는 사람도 집이 10채 있는 애가 충원되면 돼요? 충원되는 사람도 무자격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무주택자거나 있어도 얼마 이하 한 채? 그거 조건이 얘도 충족되는 게 언제부터?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의 기준이에요. 걔도 이날 기준으로 집이 없거나 있어도 85 이하 한 채인데 근데 이게 문제 생긴 건 상속이에요. 상속 같은 경우는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내가 집이 2채가 있어. 그럼 내가 상속 못 받는 거잖아, 그럼. 그러니까 상속의 경우에는 자격 따지지 않는다. 그래서 여기 다만 조합원의 지위를 상속받을 때에는 조합원 자격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이게 법조문이에요. 그러니까 조문으로 기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보여드린 거고.
그다음에 아까 리모델링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이렇게 넣어야 돼. 증대가 나와야 되는데 대수선하고 증축 중에 어느 게 조금 더 위험한 거지? 대수선은 주요 구조부를 뜯어 고치는 거죠. 증축은 옆으로 키우고 위로 키우는 거잖아. 어느 게 더 위험해? 증축이 더 위험한 거야. 이 대수선은 예를 들어서 기둥 3개를 빼빠로 문질렀어. 3개 문질러. 그럼 대수선이에요. 이게 무너질 것 같아요? 근데 증축하게 되거나 옆으로 커지면 이건 위험한 거기 때문에 리모델링 조합 설립은 10년이면 가능한데 증축은 몇 년 지나야 돼? 15년. 요것도 10년으로 자꾸 꼬셔요. 그래서 소유자들이 모여서 조합을 설립하려면 인가받고 승인받고 검사받고 나서 10년이 지나면 가능한데 증축을 하는 거면 몇 년이 지나라? 15년 이상이어야 된다. 그러면 조합 설립할 때 아까 전체 동이면은 얼마? 3분의 1. 각 동은 과반수. 한 동이면 그 동의 3분의 1. 이건 조합 설립 동의요건이죠. 요게 허가를 받을 때는 3분의 2가 75%. 이거 각동의. 그걸로 바뀐다면 아시면 돼. 그래서 법조문에 주택조합은 주택 건설 예정 세대 수의 몇 퍼센트 이상으로 오세요? 50% 이상 구성하는데 몇 명 이상일 것? 20명 이상인데 다만 뭐는 제외한다. 이게 법조문이라서 요거 그대로 기억하셔야 돼. 건설 예정 세대 수의 50% 이상으로 하되 최소 20명 이상일 것. 다 리모델링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리고 시군구한테 인가를 받거나 신고할 때 또는 해산할 때도 절차는 똑같다. 허가 받고 나서 인가 받고 나서 변경 생기면 다시 인가. 해산할 때도 뭐 받아요? 인가. 됐어. 여기까지인데 요 순서 있죠. 순서에서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게 나 이거 나올 것 같아서 들리세요? 가슴이 뛰고 있는 거야 지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보호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처음에 지역조합, 직장조합 모집할 때는 사용권의 확보를 몇 프로 이상, 50% 이상에서 모집하겠다고 시군구한테 뭐하고? 신고하고 공개 모집합니다. 네, 재모집할 때는 신고하지 않고 뭐예요? 선착순. 모집을 하려고 해서 다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럼 조합서 인가받아야 되잖아. 인가받을 때 조건은 사용권 확보가 80%, 소유권은 15%. 그래서 조합서 인가를 받아서 이 몇 년 안에 받아내야 되는데 2년 안에 못 받으면 다 모여서 야 이거 할지 말지 결정하자. 인가가 받고 나서 몇 년 안에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해야 돼요. 신청하는 거는 2년, 몇 년 안에 받아내야 돼. 3년 안에 못 받아내면은 조합은 총회 개최해가지고 해산 여부 결정 여기까지만 하시면 돼. 이거 안 되면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만 알면 조합 관련된 거 끝난 거고.